자, 일단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갑자기 좋은 주제 생각났습니다. 지금 우리 헬로키티님하고 연애에 대한 진지한 얘기 이제 그 30대 남자 여자에 대해서 뭐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채팅창 올려보니까 뭐 30대 여자들이 이제 남자들이 이제 뭐 결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30대 여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30대 남자들이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 취미 활동이 더 좋아서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한다. 그래서 우리 헬로키티님 현실을 얘기했잖아요. 30대 남자들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는 사람 몇 명 없고 대부분 중소기업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유가 여유가 생기다 보니 뭐 취미 활동 및 개인 영화 시간에 심취하느라 연애에 관심이 없어서 연애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남자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연애에 관심이 없어. 연애에 관심 많습니다. 관심 많아. 관심 많은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30대에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30대에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한 6, 7% 정도 됩니다. 30대 중에 6, 7%.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가 있다고 얘기하려면 연봉 한 5천만 원 이상 고정적인 수입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정도 되려면 30대 여러분 대기업 대리나 과장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공무원 여유가 없어요. 만약에 돈이 있는 집에서 공무원을 합격했다면 여유가 있겠지. 근데 돈이 쪼들리는데 공무원 합격하면 여유가 없어. 12.5인데 그것도 높게 잡으시고 대구를 치면 대구는 5%도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하면 12.5%가 되겠죠. 근데 이게 지방으로 내려오면 10%가 안 돼요. 키트니. 부산이나 대구 쪽으로 내려오면 10%가 안 돼. 왜냐하면 저 수도권에 대기업이 몰려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 수도권 기준이에요. 지방으로 내려오면 내릴수록 10%가 깨집니다. 당연히 그 서울이나 수원, 용인 같은 삼성 공장이 많이 질집하는 곳에서는 그나마 10% 이상 올라가겠죠. 근데 요 밑으로 가면 더 떨어져. 공무원도 여유가 없어. 그럼 90%는 뭡니까? 한 200, 한 4, 50 정도의 언저리 월급을 받으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240, 50. 여러분 30대 중위소득이 한 3,300, 400 정도 됩니다. 이거를 세금 떼버리면 240, 50이 나와요. 중위소득. 중간 라인에 걸쳐 있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3,300만. 남자가 3,300, 여자가 3,000만 원인가 그렇게 나와요. 2,900, 3,000. 여자도 30대에서 200원짜리 돈을 벌고 남자 같은 평균적으로 240에서 50만 원의 돈을 벌어요. 이 돈 가지고 여유가 있냐? 없어요. 대부분 남자들의 30대 남자들의 평균 월급 아까 말씀드린 중위소득이 240, 50만 원. 한 245만 원 딱 잡으면 되겠네. 이게 지방에서 살면 좀 나아요. 지방에서. 지방은 괜찮은데 문제가 있어. 수도권에 살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지방으로 살면 괜찮아. 월세 살면서 돈도 모을 수 있어요. 차도 굴릴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서울이나 이 수도권에 살게 되면 거의 하루살이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뭐 집에서 부모님이 뭐 전세금 대주는 게 아니라면 굉장히 빠듯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돈도 엄청나게 빠듯하게 살아가는 거죠. 서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오면 다 돈이잖아. 나오면 다 돈. 그러면 먹고 살고 뭐 돈 내고. 첫 합방 즈읒 키읔 복돌이 주르. 아유 감사합니다 수호님. 맞잖아요. 이런 현실인데 어떻게 만나?
내 먹고 살기도 힘들겠는데 대다수는 나 먹고 살기 힘든데 아, 어? 누구 만나 여유가 있냐. 근데 여러분 서울에서도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헬로키티는 요것도 짚고 넘어가시다. 서울에 산다고 그리고 돈 무조건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서울은 그냥 직장이 많은 것 뿐이지 소득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사람들 착각하는데 젊은 사람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 가면 돈 많이 번다. 오히려 지방이 돈 많이 벌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서울에서 돈 많이 버는 거는 뭐 장사나 뭐 사업 같은 거 아니면 대기업 본사 들어가는 거. 근데 대기업 본사 다 들어갑니까? 소수만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어디 들어가냐? 왜 대기업 용산이나 강남에 있는 그 쪼매난 사무실 있죠? 그런데 가면서 200원짜리 돈 받는 거예요. 지방보다 한 10만 원, 20만 원 더 많이 받아요. 근데 돈은 더 많이 내는 거죠. 오히려 그래 공장 일, 뭐 기술 배울 것 같으면 내려오는 게 더 맞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어떡합니까? 다 서울로 입성하잖아요. 서울 가면 다 답이 있다, 길이 있다. 사실 서울 가는 이유가 왜 서울 가냐 하면 그런 이유도 있어요. 부모님 간섭하기 싫어서. 내가 봤을 때 젊은 남자들이 서울 가는 이유는요.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려고. 완전히 떨어져 살려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여자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다니까. 근데 만나고 싶은데 이런 여유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현실을 여자들이 이해를 안 해줍니다. 이 얘기를 안 해줘요. 내가 답답했던 게 이거예요. 이걸 얘기해줘야 되잖아. 대한민국 지금 20, 30대 남자 힘들다. 당신들도 서울에 살아가지고 월세 얼마나 나가는지, 한 달에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 직장 일하면 남자들이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냐? 근데 왜 이해 안 해주냐?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요. 알긴 아는데요. 알긴 하지만 이해하려고 되지 않습니다. 약간 그런 거야. 뭐냐면 우리나라가 왜 지금 우리나라가 왜 남북 지금 분단이 되었고 남자들이 왜 예비군 가는지를 이해 못 하잖아요. 이해 못 하니까 예비군 갔다 놀러 간다는 헛소리 나오고. 아니 여러분 우리 군바리들 예비군 예비역들 놀러 갑니까? 차라리 일하는 게 낫지 않나요? 요즘 예비군 가면 지금 이제 예비군 뭐 매너할 때 못 간다 치더라도 돈 가면 누가 논다 그래. 피곤해 죽겠는데 차라리 일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비군 왜 가는지도 모르고 아니 예비 왜 갑니까? 언제든지 전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비 병력 만드는 거잖아요. 그 예비역은 뭐 놉니까? 뭘 놉니까? 스케줄 빡빡한데. 오전에 각계하고 오후에 사격하고 이걸 맞잖아요. 오후에 사격하고 진지구축하고 그걸 저녁에 가가지고 또 강의 듣고 생각보다 빡빡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괜히 피곤한 게 아니라니까 예비군 가면 어? 밥도 주워가 먹어야 되고 돈 가면 얼마나 힘든데 그거 가면 뭐 환경이 좋습니까? 예전에 내가 아직도 기억나 안동에 그 54단 예비군 갔을 때 35도 6도까지 간 선풍기 한 대 버텼어요. 그 회전 선풍기 있죠. 공중에 있는 거. 그걸로 더 버텼어요. 근데 더 미친 줄 알았어. 6월 달에.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 예비군이 왜 필요하고. 예비군 가도 편하게 쉬는 게 아니라는 거 아는데, 반면에 이런 얘기를 여자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알려고 하진 않아. 그냥, 잘 놀다 와? 하면서 무슨. 그거 가면 뭐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직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복돌이 출근로 시간 복돌아. 아유, 이수원이 감사합니다. 아니, 왜 이해를 안 해줘요?
아니, 직장 다니면 남자들 없나? 남자들 없습니까? 아니면 다큐멘터리에서 30대 남자들 어떻게 힘들게 사는지 알잖아요. 알잖아. 왜 이해 안 해줘요? 그리고 왜 얘기를 안 해줘? 이런 얘기를 왜 안 해주냐 말이야. 이런 현실이 있는데 그만큼 힘든 사람도 많은데. 그리고 세 번째, 뭐 남자들이 30대가 되니까 대시를 안 한다. 어, 뭐 작업을 안 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나 이 말도 반박하고 싶어. 안 건다. 어, 연락을 안 한다. 급하면 니네들이 연락해야죠. 당신들이. 어? 왜 기다립니까? 왜 기다려요? 급한 쪽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솔직히 같은 30대 되면 여자가 더 급한 거 아니에요? 여자가 노아가 더 빨리 오고. 남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생리적으로 얘기하자면 여자는요 결혼을 무조건 일찍 해야 돼요. 결혼을 생각하면 아시잖아요. 여자는 모르겠어요. 뭐 딩크로 가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애를 낳는다고 봤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사실이야. 나이가 먹으면 생리 주기도 불규칙해지고 생리 주기도 불규칙해지고 기형아나 이제 어떤 그런 잘못된 출산을 갈 확률도 높고 애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잖아. 근데 남자의 정자는 나이가 먹고 헉툰의 조소창 로그인 페이지가 지난번 부모님 페이지여서 방송에 패 끼쳐서 죄송합니다. 아예 패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원님. 아 감사해요. 호짱한테 얘기해줘야지.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다르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대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닙니다. 아 물론 그런 성향이 여자들이 가만히 있는 거 있는데 이거는 또 다릅니다. 오히려 한국 여자들 유독 심해요. 이거는 좀 고쳐야 돼. 이거를 남자들이 이해해 주니까 문제. 이해해 줄 필요가 없어, 이게. 헬로키티는 제 방송에서 남미에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 이쪽 아가씨들은요, 좋으면 좋다고 얘기합니다. 남미 쪽은요, 좋으면 좋다고 얘기해, 유럽이랑. 얘기한다니까? 좋으면 그 자리에 뽀뽀하는 게 저 남미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은 내숭이라는 거 몰라.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뭐 내가 여자니까 뒤로 물러나고 이런 거 몰라요. 유럽도 그런 거 몰라. 그런데 유독 한국 여자만 그분들도 얘기하더라고. 유독 왜 한국 여자 왜 가만히 있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유독 한국에 두드러진 현상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아니 자기들이 힘들다 외롭다 하면서 왜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이게 유교적인 폐해입니다. 유교적인 폐해. 극악의 피해죠. 아니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요. 아 지들이 급하고 누구 만나고 싶으면 외롭다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대시고 아니고를 떠나서 있잖아요. 그
그런 것보다 있잖아요. 그냥 서로 만나고 하면 정이 들면서 이렇게 좀 뭔가 이 사랑이 싹 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안 움직인다는 거야. 안 움직인다는 거. 받는 거 익숙한 거야. 님도 받는 게 익숙한 거야. 에스키님. 님도 받는 게 익숙한 거예요. 받는 게 익숙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다 해주니까. 근데 가만히 있으면 다 해주는데, 글쎄요. 글쎄요. 글쎄오시다. 저는 저 말 인정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네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30대가 되었으면, 여자도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춰야지. 왜 당신들 능력은 생각도 안 하면서, 그놈의 눈은 안 놓치냐. 한국만 심해요. 이것도 이제 앨리스키님. 이것도 님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여자들도 능력이 좀 신장됐잖아. 그럼 여자들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직장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면 남자가 기존의 경제적 역할을 하고 여자들이 좀 해주면 되잖아요. 왜냐, 남자들이 이제 가사노동 하잖아. 애도 같이 키우는 와중에. 능력을 비등하게 만들 수 있는 어느 기본적인 조건이 만들어졌잖아요. 안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남자가 240, 250 번다? 그럼 여자도 240, 250 벌면 돼. 그러면 500이잖아. 그러면 애 키우고 결혼할 만합니다. 어, 맞춰 나갈 수 있잖아요. 내가 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야. 왜 결혼 같은 얘기하다 보면 여자가 양보해서 5대5까지 맞춰졌대. 그게 무슨 양보예요? 숫자 계산 못 합니까? 5대5가 무슨 양보야? 동등한 거지. 결혼 자체가 불공정 거래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좀 냉정하게 얘기해볼까? 군대 나가고 2년 일찍 그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 남자 결혼할 때 돈 보시면 여러분 통계를 내가 저번에 보여드렸잖아. 남자 합쳐가 1억 5천만 원의 결혼 비용이 드는데 남자 1억이에요. 현재 기준입니다. 여자가 5천만 원. 그것도 결혼 나이대가 남자가 한 30, 한 4.5인가? 여자가 32세야. 그럼 그럼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남자는 군대 갔다 오고 한 6, 7년 동안 사회생활하고 여자들은 대학교 졸업하고 한 8년 정도 사회생활, 7년, 8년 정도 사회생활할 정도의 시간이 나와요. 7년, 8년 사회생활하고 5천만 원. 남자는 6, 7년 일하고 1억의 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과연 요즘 사회에서 과연 이해될 만한 얘기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런 이 결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데 자꾸 남자들한테 해라. 능력을 갖춰야 된다. 지금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 뭐 집에 막 돈이 없고 사회생활 늦게 했고 내가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라면 그 조건을 달성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고 거의 몇몇 사람들은 달성을 못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만약 늦게 내가 그 사회생활 시작했다고 하면 그 결혼할 만한 돈을 좀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일단 이분
그러니까요. 그 전에 여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죠. 그 전에 여자분들이 한 어느 정도 맞춰놨으면 결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자들이 좀 결혼을 할 때 좀 돈을 좀 넉넉히 해놨으면 빨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1억 5천 했을 때 남자가 1억 모은다고 했으면 여자가 한 7천 모았으면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야.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 돈 어디 갔냐 말이에요. 그 돈. 8년 동안 사회생활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여자들도 이제 능력이 생겼으면 그만한 능력을 발휘해야 되잖아. 경제적으로. 책임도 좀 져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다는 건 책임도 같이 져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결혼을 상향 편조라 만드는 거는 이것도 얘기하고 싶어. 자, 이거예요. 상향 편조를 만든 거. 옛날에 우리 부모님 결혼할 때는 그냥 단칸방에 시작하는 분도 많았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단칸방에 시작했을 거야. 사글세 같은 거. 달 월세 해가지고 몇 달치 내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옛날에 봐요. 뭐 연립주택 같은 데 보면 한 집에다가 다섯 여섯 가구가 사고 수도꼭지 같이 쓰고. 물론 지금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런 공간이 없지. 근데 지금은 이 결혼 허들이 높아도 너무 높아요. 높은데 과연 이 허들 누가 만들었을까? 이 허들을 높게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허들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거를? 그 앨리스 킹 같은 30대 여자분들이 만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사실 남자분들은 결혼한다고 하면 굳이 아파트에 연연 안 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서로 좋고 양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 하면 좀 작은 데서도 시작할 수 있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 만족하실 분들이 안 생겨요. 안 생긴다니까? 어떻게 쓰나 아파트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결혼에 대한 허들이 높아지고 수익은 점점 적어지는데 그래서 결혼하기 힘든 거예요.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거를 과연 아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요거 얘기할게. 요것도 얘기 안 해줘요. 다른 유튜브에서 얘기 안 해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어. 30대 여자분들 뭐 결혼 안 하고 연애 그건 다 집어치울게요. 논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저거예요. 과연 본인들 늙어서까지 일할 만한 직장이나
돈,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는 주거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작을 마련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으겠습니까? 내 혼자서 작업자족할 수 있고, 내 공간이라 말할 수 있는 집이 있으며, 나이 먹어서도 일을 만하는 기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내가 봤을 때 굉장한 사회적 문제 됩니다. 이거 일본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어요. 아시겠지만.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 패턴이 일본에서 우리나라 넘어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갔던 게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고, 보통 경제 현상이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 일본에서 한 번씩 다 왔던 거예요. 왔던 거야. 그러니까 특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결혼하고 안 하고 뭐 이건 이제 뭐 본인 성향입니다. 뭐 결혼하고 싶은 사람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하는데, 점점 나이는 먹어간단 말이에요. 음. 사실 대한민국에서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뭐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게 더 없습니다. 특히 40대가 넘어가 버리면 좀 더 냉정해져요. 이게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남자가 체면이나 힘든 것 좀 가리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좀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가 좀 지금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이건 좀 여자분들한테 생각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그러니까 남자분들의 직업군이 굉장히 다양한데 여자분들 직업군이 굉장히 몰려 있다는 거예요. 몰려 있다는 거야. 이 직업군들이 한쪽에 너무 뭉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사무실이잖아요. 이번에 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백수가 되신 분들. 그러니까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과연 뭐 결혼하고 안 하고 자유니까, 내가 혼자 살게 되었을 때 그만한 준비를 했는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시면, 현실을 보시면, 여자분들이 무슨 뭐 화물일을 한다거나 노가다를 뛴다거나 아니 택배 일을 한다거나, 택배 일을 할 수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 택배 물류센터 가보시면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극히 적어요. 택배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들은 극소수예요. 왜냐, 택배 하는 일이 뭐예요? 다 짐 옮기고 올라오는 거 받고 내려오는 거 받고 테트리스 하고 넣는 거란 말이에요. 힘이 들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청소 같은 거, 오물 청소나 뭐 하수구 청소, 뭐 미화 같은 거, 아니면 보안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자분들이 비집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하물며 보안업체도 여자들 안 뽑습니다. 그 왜 안 뽑는지 아세요? 왜 안 뽑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몸으로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못 막는다는 거예요. 위협자가 왔을 때. 여자들은 대부분 교대 근무 싫어한다는 거고, 교대 근무의 한 일자리에도 여자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준비를 안 해놓으면 나이 먹으면 정말 힘들어진다는 거야. 정말. 이건 뭐 결혼 연애를 떠나서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해주더라고요. 절대 해주는 사람이 없어. 자꾸 뭐 드라마의 로망, 환상, 욜로, 이런 거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음. 아까 말씀드린 뭐 결혼,
뭐 하고 싶은 사람하고 하기 싫은 사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스스로 경제 활동으로 내 먹고 사는 걸 못할 것 같아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으로 이제 환승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결혼 정보회사 가보면. 아마 그분들도 아시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내가 지금 뭔가 바탕을 안 만들어져가지고 나이 먹어서도 지금 내가 가진 능력으로 못 살아남을 것 같으니까 결혼으로 뭔가 차선책을 놓기는. 이제 취직도 이제 안 먹히는 세상이야. 취직도. 취직도 안 먹히는 세상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혼자서. 그랬을 때 과연 제대로 준비가 되었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좀 이런 얘기에 30대 남자들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남처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힘들어. 그막 힘든 세상에 사는 거예요. 좀 이해를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이해의 폭을. 내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나랑 비슷한 나이대 남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막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잘 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원래 잘 나갔던 사람도 지금 엎어진 사람들도 많아. 그렇기 때문에 좀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